구독, 좋아요. 오늘도 고정 출연자이신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살짝 아주 뚝딱 됐는데 이준우 대변인한테 이렇게 손을 모으면서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손을 모으면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 습관이 이거 제가 가끔씩 네. 이렇게 하다가 네. 얘기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듣거든요. 종교가 뭐냐. 아, 종교로 약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이런 얘기 좀 많이 듣는데 네. 시청자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긴장되면 하는 걸로 그냥. 네, 예. 저는 긴장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네. 건데 요즘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제 경선 이제 4강 후보, 네. 경선 4강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좀 방송 출연 일단 요청이 많은 상태고 또 경선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래저래 논평 낼 것도 많고 대화할 것도 많아서 점점 이제 바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디어데이 열린 거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2시 30분에. 네. 후보들 생각보다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제, 인간적으로는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네네. 다들 그럴 만한 분이 올라와서 겨루는 거기 때문에요. 다 내심 이제 존중하는 면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디베이트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내가 상대를, 이제 제쳐야지만 내가 결선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디베이트가 붙을 때는 아주, 세게 붙죠. 보는 사람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붙어야지 네. 더 단단한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니까 싸울 땐 싸우고 또 이제 싸움의 무대가 끝난 다음에는 또 사이좋게 친하게 손잡고 웃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4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근데 네네. 이 안철수 후보가 뽑힌 게 의외다라는 바도 좀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언론에서 많이 좀 나경원 후보로 하지 않을까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결론 됐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 구도가 좀 잡혀 있었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네. 탄핵 이제 반대 구도에서는 6명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었었죠. 김문수, 홍준표 하고 나머지 이제 이철우부터 해서 쭉 있는데 거기 나경원 후보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의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6명 쪽에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네, 많았을 네. 건데 거기서 이제 경선에 올라갈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표를 줬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이 리더로 올라가버리면 4강에 올라가 버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있는 마음이 사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평소에 쭉 가지고 있다가도 여론조사에 답하는 그 순간에는 좀 대세인 사람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화에서는 미디어에서는 이제 깔때기 이론이라 그러는데 네. 되는 쪽으로 자기도 따라가는 거, 편승하는 거,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런 깔때기 이론에 따라 가지고 내가 탄핵 반대 입장이 있지만 한 명, 두 명을 고른다 그러면은 될 사람 대가서 높은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한테 표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표가 이제 실제 득표로 안 나왔습니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네. 제가 예상하건대 1, 2, 3, 4, 5등 하고요. 그다음에 6등부터 8등까지는 차이가 좀 제법 날 거예요. 그러니까 4강에는 표가 좀 몰려 있고 이제 5등부터는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아마 득표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역시 안철수 후보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지난번도 대선 나왔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일화하면서 이제 본론 이제 안 나왔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대선에 나와서 완주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 그때 이제 지지율이 21% 정도 얻었었거든요. 네. 그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그때 대선 주자가 나왔었고 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왔죠.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당시 후보하고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국적으로 안철수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안철수의 진지가 살아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선 출마하면서 그 전에 했던
조직을 쭉 이어왔고 그 조직을 다시 활용하는 게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조금 조직이 와야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3년 만에 다시 또 이제 전국 선거를 치르는 전국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철수의 전국 지지도, 전국 진지가 좀 이제 조직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반전이 일어났던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나경원 후보가 이제 드럼통이라든가 이제 좀 이제 강성 발언으로 속 시원한 발언으로 좀 언론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여론 이제 국민도 환기도 많이 됐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비록 4강에는 나경원 후보가 최종적으로 들어갔지만 네. 바로 밑에 있던 5등하고 4등하고 별 차이는 아마 안 났을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들어가 했지만 그 뒤에 바로 바짝 붙어서 떨어진 5등 나경원 후보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 상당 부분 나경원 후보의 어떤 약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그렇죠. 했지만 안철수 후보도 또 나름의 그 자체가 브랜드인 후보고. 그렇죠. 대선 2번이나 네. 나갔었으니까요. 네, 또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또 기대하고 있는 후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분 다 계속 도전을 이어가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경원 후보는 워낙 네. 저력도 있고 네. 뭐 서울시장 도전도 했었었고 맞아요. 이번에 대선도 도전도 했었었는데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이게 축적이 되죠. 축적의 시간을 가지면은 분명히 정치인들 기회가 오거든요. 네, 축적의 시간 없이 이제 어떤 기회를 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물고 아마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뭐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이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에서 3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공중파 얘기를 좀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위에 제가 뒤에 그림 띄워놨지만 이제 YTN과 MBC 특히 이제 YTN은 우리 그 대변인님께서 나오신 걸 또 제가 지금 방송으로 봤거든요. 네네. 이제 한덕수에 대한 그 한덕수 네. 총리에 대한 견제가 엄청나게 네.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직접 그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썸네일만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덕수 난갑병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MBC 지금 썸네일을 보시면은 날 추대요라고 해서 이제 대놓고 약간 조롱과 비하를 하는 듯한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약간 그 경멸하는 그런 여론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예 저런 이제 썸네일을 올려서 딱 그 대문에 걸어놓은 거 보면은 이제 네. 입장을 명확하게 MBC는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를 민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기 추미애 의원이 저런 말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네. 추미애 의원과 반대되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쵸. 한덕수는 현재 이제 지금 대선 관리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네.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쵸. 한덕수 권한대행도 나는 아직 아니다. 난 예시라고 외신과의 언론 보도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당사자의 의견을 사실 우선적으로 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면은 당사자 의견과 양쪽 의견을 같이 올리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한쪽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만 말만 코트 따가지고 그것도 이제 코트가 뭐 난가병이라 해가지고 약간 네. 조롱하는 듯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다는 것은 네. 굉장히 어떤 그 추미애 의원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상 저 뒤에 보면 효과 넣은 거 보세요. 효과가 지금 네. 불 효과 넣은 거거든요. 네. 지금 MBC가 감정을 담아서 네, 네. 저렇게 추미애 의원이 말한 거에 본인이 포장을 한 거죠. 네, 포장을 네, 네. 더해가지고 네. 추미애뿐만 아니라 MBC도 그리고 다른 국민들도 저렇게 네. 한덕수가 난가병에 걸려 있어서 한심하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밑에 보면 날 추대유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저거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거면요. 그 인용한 사람의 말, 그 누구인지 네, 네. 밝히면서 날 추대요라 말을 썼으면 쌍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저거는 MBC는 어느 직원이 네. 어느 직원이 본인의 개인 사감, 사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고 데스크에서 그걸 제대로 게이트 키핑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감을 드러낸 정치적 성향이 있는 직원과 데스크를 보는 게이트 키핑하는 사람이 서로 지금 네. 일심이 돼가지고 한쪽 방향에 편향된 네.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직접 한번 보고 올게요. 저희가. 네. 제가 좀 답답한 건 본인이에요. 본인이 과연 저렇게 나서도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아까 장소영도 말씀하셨지만 심판하던 사람이 본인이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나 선수할래요 하고 나서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상적은 아니죠. 예, 그 관리자 입장일 때도 말입니다. 관리자 입장일 때도 뭘 제대로 관리한 게 없잖아요. 대개엄 이후에 계속 헌법 위반했고, 그렇죠. 예. 걸어다니는 위헌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본인이 나서겠다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저는 이거 약간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고로 가운데 계신 분은 MC예요, MC. 사회자, 진행자죠. 네. 그 진행자가 저렇게 본인이 이제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양쪽 패널들한테 동의를 구하듯이 네.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근데 양쪽 진행자, 양쪽 패널들 보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둘 다 끄덕끄덕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 패널은 그럴 수 있다 치죠. 근데 국민의힘 쪽 패널이라고 불렀지만 네. 실제로는 국민의힘 쪽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이제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진행자 포함, 양쪽 패널 포함 총 3명이 나왔는데 3명 전부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이제 방송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공정한 공영 방송의 어떤 자질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저렇게 3명을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저렇게 내보낸다 그러면요. 한쪽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기 장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야 돼. 예를 들면 임종석 같은 분.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지만은 이재명한테 비판적인 사람 하면 네. 상징적인 게 임종석이라든가 네. 박용진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충분히 나와서 발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균형이 맞겠다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 패널이지만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패널 한 명 있는 거고 민주당 쪽 인사지만 민주당의 비판적인 인사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하면은 공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전부 싹 다 진행자 포함해 가지고 이제 3대 빵으로 만들어버린 저런 진행은 굉장히 전형적인 편파 방송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독수 대행을 약간 보내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역설적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만큼 좀 두렵고 좀 신경이 쓰인다. 실제 많이 나와서 경쟁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치명타를 주거나 아니면 실제 떨어질 수 있는 강적이다라고 네. 이제 본다는 거를 방송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MC가 한독수 대행이 뽑히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그렇죠. 방송이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정당이라면 몰라도 이제 MC 그러니까요. 방송 진행자가 네, 네.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뭐 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엔 저분은 그냥 그 민주당에서 하는 왜 그 민주당 방송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 이제 그 관영 방송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제 그래서- 공영 방송에 와서 진행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말씀해주신 그 난가병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MBC 라디오 시사 지금 여기도 지금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마치 뭐 음흉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난가 이렇게 해서 또 썸네일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누구를 위한 출마인가 해가지고 어떻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8초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장가병에는 네. 4단계가 있는데 예. 몇 단계입니까? 지금 한 3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급성입니다. 예. 잠깐 봤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리면은 약간 중도 소구력도 환상이다. 상식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다. 상식을 왜 기대하냐? 헌법을 계속 어겼다. 급성 난가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이 난가병이 요즘에 이제 대통령 나인가 하는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말을 하면은 약간 나르시시즘을 느끼는 그 자기 자신한테 반하는 거죠. 네, 약간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나밖에 할 사람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표현을 비하를 하는 그런 유머러스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거를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민주당과 이제 MBC의 자기들의 입장인 거죠.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을 희망하는 MBC에서도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네. 난가라는 것을 이제 계속 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국민들 입에서 희화되고 조롱되고
밈으로 만들어서 네. 공유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 영상 저 사진 캡처 있지 않습니까? 네. 가운데가 이제 한덕수 코난 대행인데 저게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올린 건지 아니면은 네. 약간 이제 비슷한 사진을 뽑아가지고 약간 AI로 약간 손을 봐가지고 더 좀 희화해서 만든 사진을 올린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렇게 의도적으로 네. 사진을 좀 이제 희화시킨 저렇게 해서 난가라고 만드는 것은 네. 이건 뭐 공영 방송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좀 부적절하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여기 보면 한덕수 출마설 사실인가라고 하면서 양쪽 이제 멘트를 달았거든요. 네. 사실인가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양쪽에 자막이 달리는 게 맞겠죠. 그죠, 그 상식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 보세요. 한쪽에는 한덕수 노욕 과외 출마 구친들 하면서 사실이라고 주장한 거 하나. 그리고 또 반대쪽은 한 난각병 걸려 4단계 중 3단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은 큰 제목은 사실인가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한덕수 대행을 좀 조롱하는 이제 네. 그런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난각병 4단계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런 병 자체가 없는데 네, 네. 뭐 정신학계라든가 심리학계에서 난각병이라는 게 일단 존재하지가 않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단계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4단계라고 말을 하고 그중에서 3단계라고까지 말을 한 걸 가지고 맞장구 치면서 대응하는 거는 네. 진행자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기 보면 장 기자가 노욕 과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좀 짚고 넘어가 싶은데 DJ가 대통령 선거에 마지막 대통령 선거 출마에 당선됐잖아요. 네.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죠? 74입니다. 와. 한덕수 대행이랑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들 측근, 자기들 진영에서 DJ가 출마했을 때는 이제 모든 경험과 경륜이 최고 정점에 이르러서 이 정점 단계에서 국가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했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네. 한덕수 코난 대행은 더 일찍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에요. 25인가? 그때부터 고시패스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 부국의 기틀을 다지면서 이제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으신 분이죠. 네. 그렇게 해서 최고의 경험과 경륜을 가진 단계인데 그분이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과 유리한 통상 협상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국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코너에 대해서는 노역이다. DJ는 노역이 아니고 한덕수만 노역이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저런 발언을 했을 경우 오히려 공영 방송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저렇게 이제 맨 앞에 대문에 걸어서 내보내는 것은 공영 방송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한 방송을 계속 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네. 드는데 이게 대통령 난가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데스크를 제가 보니까 이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막 보시면 아까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트 따와야죠.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외신과 위험한 대통령 놀이를 한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이는 모든 톤의 매너가 당신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고 난가병에 걸린 약간 자아도취 과대망상 환자야라고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인가요? 이제 저건 뭐 전략이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민주당에서는, 저기 MBC에서는, MBC의 M이 원래 문화방송이거든요. 제가 네네. 보기에 민주당 할 때 민주 같아. 그 네. M 같아. 그래서 이제 민주당 브로드캐스트 컴퍼니 뭐 이런 말이, 옛날에 마봉추라는 애칭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봉추 사라졌고, 네. 민주당 브로드캐스트 컴퍼니 이제라고 할 정도로 네. 너무 민주당 편에 서서 방송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저기 보면 이제 자막에 캡션으로 돼 있는데 저게 만약에 누가 민주당에서 저런 말을 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을 앞에 붙이고 쌍따옴표에서 코트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박찬대 이제 대통령 놀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방위비도 협상하느냐라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모르는 네. 거지. 협상하냐 안 하냐 모르는 거지. 네, 네. 모르는데 어떻게 대통령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외신과 위험한 대통령 놀이라고 딱 규정을 짓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외신과 인터뷰한 거는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구 통수권자 지금 누굽니까? 현재 상태는
고난 대행이 그쵸. 한덕수입니다. 네, 그럼 네. 뭐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인 거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전화해 가지고 한덕수 고난 대행이랑 28분간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국구 통수권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책임 있는 그 지도자가 아니면은 네. 통화를 할 리가 없죠. 아니면 인사만 하고 헬로 하이 잘 있었어? What's up man? 밥 먹었어? 사우나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자기가 통화 끊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지배를 우리나라 국정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 얘기를 한 겁니다. LNG라든가 또는 이제 구축함, 건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놀이를 저기 민주당과 MBC는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혼자 네. 비행기 타고 어디 갔습니까? 인도 갔다 네, 왔을까? 진짜 진정한. 예, 진정한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죠. 네. 자, 그 김정숙 여사 타고 왔던 비행기가 더 네. 문제였습니다. 1호기. 대통령 전용기 1호기를 타고 해외에 나간 경우가 영부인이 그렇게 나간 경우가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그 DJ 네. 부인 이휘 여사는 네. 국적기를 타고 갔습니다. 대한항공 타고 유엔에 가서 네.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외교 활동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가 딱히 외교 활동도 아니야. 타지말 가서 관광하고 왔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 갈 때 1호기를 타고 갔다 관광할 때 1호기 타고 가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이네요, 대통령 기적. 대통령이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라서 비판을 그때 MBC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MBC가 비판은 거의 오히려 쉴드를 쳐줬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행위를 했던 MBC가 과연 대통령 놀이라는 저런 단어를 붙여가지고 한덕수 권한 대행한테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저런 말을 한 사람이 한 매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거기 그것 때문에 MBC 데스크에서 아마 저 단어를 캡션으로 넣은 것 같은데 데스크가 아마도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깊숙이 개입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네. 방송국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공영방송에서 굉장히 오히려 위험한 거는 한덕수가 아니라 MBC가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통화가 그 국민적 여론을 바꾸는데 어떤 계기가 됐는데 MBC는 여기 대해서 보도 안 하죠. 네, 보도를 보도 안 하죠. 아예 그게 MBC가 안 하는 거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 MBC 그걸 아는 거예요. 트럼프가 맞상대해주고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현재 지금의 국정 운영의 책임자라는 것을 네. 인정해주는 게 이재명한테 불리한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기 원합니까? 미국과 손잡고 협상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기 원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예측이 되죠. 네. 셰시아는 중국과 함께 손을 잡고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귀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좋단 말이에요. 그쵸. 물론 이제 만약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주한 미군 철수부터 하고요. 핵 협상했던 것들 다 깨고 너네 나라 너네가 알아서 지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핵 우산 속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핵 균형이 맞는 겁니다.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자력으로 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네. 미국의 핵을 빌려서 핵 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안보적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이재명을 손잡았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과연 중국이 도움을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통일을 이룰 뻔한 걸 누구 때문에 우리가 못했습니까? 그때 중공군이었죠.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에 우리 다시 유엔군이 올라갔던 거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분계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은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잘 꼬드겨 가지고요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변화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아마 그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법 개정도 안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간첩법 개정하게 되면 현재 중국에서 중국인들 한국에 넘어가지고 간첩 행위가 좀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전부 다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간첩법 개정하지 마. 우리가 너네가 이제 정권 바꿔서 간첩법 개정을 이제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너와 함께 손잡고 가겠어. 우리 같이 한번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정권이 들어선 거는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의 어떤 정상 외교 통화는 이재명과 MBC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안 한 거죠. 그렇죠. 단순히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걸 넘어서서 우리 안보랑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트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트렌드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